이번 영상은 두릅 농장에서 두릅을 채취하여 발효를 담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은 두릅순을 세척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두릅순 발효 담는 과정을 발효 명장인 김용현 교수께서 직접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 오전에 네. 갔다 오셨는데, 네, 발효를 담으려고 세척을 해서 네, 네, 절단하는 단계거든요. 네, 네. 절단할 때 뭐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목적 자체가 발효 장아찌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자를 때도 장아찌처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르면 되고요. 주의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머리 있는 부분이 길게 자르면 먹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기부 있는 데만 좀 짧게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은 요 정도 한 5cm 이상 자르면 무난하게 될 거고요. 자, 요 정도 온 다음에 잎은 이렇게 짧게 자르지 말고 좀 더 길게 자르는 것 정도. 장아찌. 예, 장아찌 먹기에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묶어서 장아찌를 담으면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면 좋은데 그건 너무 불편하고 일이 커지고요. 그래서 그냥 담을 거예요.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두릅을 발효한다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네. 두릅을 발효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두릅은 기본적으로 그 양리 성분 중에 사포닌이 많아요. 사포닌은 구조가 복합물질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먹으면 흡수율이 없어요. 그래서 발효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포닌을 분리하고 그걸 먹게 되면 뭐 혈관부터 시작해서 인체가 깨끗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물질로 되어 있는 애들은 발효를 해서 먹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네. 통상 생걸로 먹잖아요. 네. 생걸로 먹는 거하고 발효를 해서 뭐 네. 나중에 장아찌를 만들어 네. 먹더라도 네. 생거 먹는 거하고 발효시켜서 먹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원래 두릅은 기본적으로는 생식을 하는 게 좋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채소나 이런 것들을 생식을 하는 게 좋은데 생식의 문제는 소화 흡수율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것들의 뭐 약성이나 좋은 걸 떠나서 소화 흡수율 자체가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치거나 이렇게 소화 흡수를 용이하게 해서 먹는 게 기존 방법이고요. 그래서 튀기거나 데치거나 해서 먹는 게 그냥 일상적인 방법. 그런데 더 효과를 보고 싶다 또는 장기간 저장하고 싶다를 나는 보면 한철만 먹는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두릅을 먹고 싶다 이러면 경우에는 뭐 잘 데쳐서 냉장고에 저장을 해도 되겠지만서도 그거보다는 발효가 제일 확실해요. 장기 저장 방법으로 원래 음식이 저장 방법으로 나온 게 발효예요. 그래서 발효를 잘 시키면 음식물이 장기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 기간도 길게 하고 소화 흡수율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네. 다음 단계는 당 발효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당 발효를 하면 설탕을 넣고 뭐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거는 다음 단계 넘어가서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두릅을 절단을 해서 네. 발효를 담는 단계인데 네. 발효 담는 단계를 공정별로 네.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신선하고 깨끗한 상태로 도착해 있는 거예요. 세척하고 필요한 크기 잘랐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미생물 증식이에요. 발효의 시작인데 미생물을 넓히는 양인데 요때 필요한 게 미네랄이나 당이에요. 그런데 얘 목적이 뭐냐면 새콤달콤한
맑고 맛있는 장아찌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발효는 하지를 않을 거예요. 혼합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당을 쓸 거고, 정상적으로 발효가 되는 곳의 당도가 40% 기준으로 하면 아주 맛있는 발효액이나 발효 원물이 나오는데, 얘가 장기 발효가 아니고 단기 발효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을 10% 정도 줄이는 형태의 발효를 할 거고요. 지금 보면 무게가 19.18이에요. 그러면 19.18에다가 계산기를 두들겨서 보면 19.18에 무게에 예, 무게에 19.18 무게에 곱하기 0.67 40%를 정하면 설탕량이 12.85kg가 나와요. 그런데 얘는 장기 발효가 아니기 때문에 10%를 줄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계산에다가 뭐를 해줄 거냐면 10%를 줄일 거예요. 그러면 11.56kg 정도의 설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56kg의 그 설탕을 넣고 종균 처리만 해 놓는 걸로 일을 맺으면 되고요. 일단 설탕부터 하고, 종균은 설탕을 넣은 이후에 처리를 하고요. 지금 부피가 아마 한 3분의 2는 줄을 거예요. 설탕을 올려놓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저어주면서 부피를 줄이면 될 거고요. 11.5 5 6 7 8 11.56kg가 예, 설탕이 들어갔고요. 종균은 사과 종균하고, 네, 그 종균을 넣는 양은 수저로 한 수저 정도 양. 그 다음에 과일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페놀이나 정류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커피 발효액으로 가지고 정류 성분을 없애게 커피 발효액을 조금 넣어주고요. 요거는 매실입니다. 매실 발효액을 조금 첨부를 해서 좀 새콤하게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발효를 담을 때 종균을 2가지나 3가지 정도 쓰면 되는데, 오늘은 4가지 정도 썼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요게 설탕과 종균을 처리한 상태예요. 이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비닐백, 이중이에요. 얘를 꼭 덮어서 뚜껑을 덮어 놓는 일이에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두거나 그냥 뚜껑만 덮어 놓으면 반드시 추파리가 날아와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꼭 이 비닐을 사용을 해 주시면 안전하게 원하는 대로 발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앞으로 45일 정도만 발효를 시킨 이후에 다시 뭐를 할 거냐면, 장아찌를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얘를 끌어낼 거예요. 그래서 45일 동안 지내고 그 사이에 자주 산소를 공급해주고 저어줘서 아주 맛있는 발효 장아찌의 기초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 공급은 네, 저어주는 거. 예, 이틀 정도 지나서 설탕이 녹아 들어가면서 조직이 좀 연화되고 물이 생겨요. 그때 저으면 편안해집니다. 바로 지금 저으려고 하면
가시도 강하고 물도 없기 때문에 적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1357 네, 그 역시 일정 간격으로 하루, 그 다음에 3일 지나서 다시 거기서 5일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 공급은 해주게 되고 45일이니까 1357, 15 정도 가면 가면은 이제 장아찌가 담을 준비가 끝나겠죠. 그 준비가 끝난 다음에 네. 그 뒤에는 장아찌를 만들려면 네. 그건 보여줄 수 없으니까 네. 그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장아찌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건 짠 장이나 간장이나 또는 미생물이 못 자라기 위해서 식초와 간장을 쓰는 이런 방식의 장아찌였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절임에 가까운 장아찌여서 발효 장아찌는 아니에요. 얘는 발효를 한 다음에 발효가 계속 진행되는 걸 멈추기 위해서 간장과 식초를 추가하는 거죠. 추가하기 전에 그 45일 정도 돼서 눌러보면 물이 있어요. 그럼 그 물을 빼냅니다. 물을 빼내고 나서 그 액은 저장해서 음료나 이걸로 쓰고 그만큼의 간장과 식초를 동일 비율로 해서 집어넣으면 굉장히 새콤하고 짭짤한 발효장아찌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발효장아찌는 1년이 가건 5년이 가건 숙성만 계속되면서 맛이 깊어져요. 영양분이 추가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아찌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외부에서 하지 않는 독창적인 그런 장아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걸 명칭을 붙이면 글쎄요, 뭐 발효장아찌? 두릅 발효장아찌. 네, 두릅 발효장아찌. 예, 한 간장하고 식초 처리를 한 다음에는 하루만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간장하고 식초하고 넣는 비율은 네. 두 개를 합하면 네, 액하고 네. 같은 예. 양인데 예. 반반씩 넣어요? 맛을 보면서 결정을 해요. 보통 준비된 간장과 준비된 식초를 보면서 간장의 염도가 높거나 진하면 상대적으로 식초의 함량이 높아지고 식초가 아주 좋고 진하면 상대적으로 간장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수고하셨는데 네. 나중에 45일 뒤에 네. 두릅 발효장아찌. 발효장아찌 네, 드실 때 네, 맛도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